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트럼프가 당선될 줄 그 예상하셨나요? 이길 거는 같았는데 저렇게 완승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물론 이제 해리스 쪽으로 뭐 같다라는 보도가 많았지만 그래도 박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해리스라는 후보가 직접 나서서 뭐 미국의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마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래도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렇죠. 사실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놀랐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은 특히 이제 국제 관계, 역학 구도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이제 해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번 이제 시진핑하고 통화는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축하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뭐 반응이랄까, 어떤 전략이랄까, 뭐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양국 다 양측 다 극도로 자제를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국도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정치 행위에 나서지 못하는 뭐 원래 법률도 있고 그리고 그런 패를 먼저 보여주기가 싫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대비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년 1월 20일까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할 거고 또 미국은 지금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끝났고 이제 상무 재무 라인까지 지금 이제 했으니까 인사를 결국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또 숙고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그래도 뭐 12월 1월 20일까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정도. 뭐 그 정도죠. 첫 통화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협력하면 이롭고 싸우면 다친다. 뭐 사실 그 전에 했던 말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1기 4년을 어쨌든 견뎠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4년도 나름대로 견뎠단 말이죠. 무릎을 꿇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1기도 실패를 했고 물론 2기까지 갔으면 트럼프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2기까지 만약에 그 당시에 연속 집권을 했었으면 아마 중국한테 분명하게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중국을 압박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1대1로 상대를 했고 탑다운 방식에 의한 압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원래 의회 정치인이고 그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제 국제 구도를 새로 재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독재국으로 미국이 중심이 된 민주 진영과 대립 구도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룰에 기반한 질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IPEF라든가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 취퍼 같은 그 반도체 공급망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사실 당겼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물론 이제 뭐 트럼프 2.0 시대가 와서 압박을 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 8년을 견뎠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아직은 무릎 꿇리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았고 서로 조금 이제 애매한 관계네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11월 26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취임 당일에 중국에 물론 이제 뭐 멕시코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중국에게는 추가 관세 10%를 바로 더 부과하겠다.
요건 실제로 한다는 겁니까? 물론 뭐 전제 조건은 뭐 펜타닐이 해소될 때까지 뭐 이런 건 뭐 전제 조건은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우회적으로 멕시코에 와가지고 뭘 그 우회적 수출하는 거는 100%를 때리겠다. 혹시 대만을 침공하면 200%를 때리고 1000%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야? 뭐 속된 말로 좀 너무 뻥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무릎 꿇리지 않으면 미국의 지위가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중국을 공격했던 일종의 흐름이 어떤 거였냐면 결국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봤더니 군사력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달러 패권에도 그 도전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 뭐 인민폐 패권으로.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버는지 쭉 소급을 해서 보니까 결국은 훔친 기술, 그 다음에 불공정한 교역, 뭐 환율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치고 미국의 일자리도 뺏어갔다.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무역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뭐 이미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관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는 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 당일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관세를 더 10% 더 하겠다라고 한 거는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조치다라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하고 실제로 정말 60%를 때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딜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수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고받을 건 있지만 일단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혹은 해야만 하는 일단 잽 한 방까지 날린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산업이 많이 겹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과연 반사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또 트럼프가 보편 관세라는 것도 매긴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약간 장벽 하나 넘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올리는 거니까 그건 보편 관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조건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건이 똑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그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중국의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경쟁 산업도 있고 보안 산업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타격을 입는 부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돼서 만약에 한국이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때린 과실을 한국이 다 흡수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과도하게 기대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수세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어쨌든 그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그 관세는 서로 상계 효과가 조금씩은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결국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제품들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 한국이 가운데서 좀 고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저런 고율 관세를 때리면 한국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그 반사 효과를 보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기성은 담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일시적 효과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뭔가 한국만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된다. 물론 이제 특정 업종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특별히 조선업 같은 거를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이 제조 능력으로 보면 중국이 한 51%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한 26%, 일본이 한 14에서 15%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수리가 됐든 건조가 됐든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애초부터 중국산 배를 중국을 통해서 그 미국산 배를 건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이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협력해야 될 새로운 분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압박 틈 사이에서 그거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새로운 분야가 또 나오는 거란 네. 말이에요. 원전도 비슷합니다. 원전 그렇죠. 기술도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도 거의 유일하게 사고가 하나도 없는 원전 그 운영 국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중국과의 반사 이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야로서 조금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또 이제 집권 2기가 되면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는 아이 설마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인데 우리한테 심하게 하겠어? 라고 했던 게 지난 1기 때 와장창 깨졌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단단히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필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트럼프한테 이제 눈엣 가시가 되고 있는 거. 이제 뭐 미중 간의 이야기 계속 다시 이어가다 보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보복 관세를 이제 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도 올해 4월 26일에 관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형태의 무역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관세법이라는 법률로 새로 제정을 했고 통과를 시켰고 12월 1일부터 이제 발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물론 트럼프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대응 관세나 이걸 할 수가 없죠. 다만 8월 1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태양광, 뭐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50% 뭐 100%인 것도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원래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대응 관세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근데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중국도 지금 12월 1일부터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그걸 좀 넘어가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 관세 그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중국도 상대방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관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 관세법이.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작년에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는데요. 그게 대외관계법이라는 거예요. 대외관계법. 이 대외관계법도 뭐냐 하면 이전에는 해외 다른 국가가 중국을 외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분히 미국을 겨냥해서 이미 대외관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는 특정 분야, 관세 분야에 대한 것도 관세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국의 법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우리는 법치 국가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법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민 한 분이 지금 반간첩법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목이냐 뭐 막 이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잡아넣는 거 아니다. 우리도 반간첩법에 의해서 하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있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꺼리낄 게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하고도 그렇지만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중국을 옥죄한다면 네. 왜냐하면 대외관계법이나 관세법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렇다고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1차적으로 제1합은 관세를 둘러싸고 어쨌든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법도 그렇고 대외관계법도 그렇고 저쪽에서 잽을 날리면 우리도 잽,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 날리면 스트레이트 날릴 준비는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과정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계속 매기고 올렸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도 다 무역법에 의해서 대응을 했는데 미국이 한 거 이상의 조치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10을 하면 자기는 한 9.5 정도. 미국이 30을 하면 29 정도. 이렇게 그 미국의 공격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 체계를 마련을 해놨다면 일정 부분 또 그동안 중국이 발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갈 때는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겠다. 적어도 이 관세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리하잖아요. 지금 싸우면 불리하다. 불리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시진핑 주석도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랑 통화할 때 협력하면 이롭고 그렇습니다. 싸우면 서로 다친다.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덩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비용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보니까 거의 뭐 중국판 사드라고 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도 공개를 하고 그 로봇계에다가 무기 붙여가지고 뭐 로봇 늑대로 만든 것도 막 공개를 하고 그 복건성이죠. 이제 푸젠성이라고 하는 그쪽이 좀 대만하고 가까운 대만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성입니다. 거기가 요즘 거의 뭐 군사 요새가 되고 있다고. 그거는 이제 대만에 대한 뭐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사실 지난번 그 10월 10일이 이제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이고 대만은 중화민국이 대만에 옮겨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이니까 그 라이칭더라는 대만 총통이 이제 중국하고 대만은 사실은 이제 별개 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였지만 그 대만 섬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제 둘러싼 그 미사일 정밀 공격을 했어요. 정밀 연습을 한 거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쏘고 그게 처음으로 그때 그 항공모함을 투입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투입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만을 도우려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 어쨌든 바다에서 선박으로 일단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도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대만의 동쪽에서 동쪽에 이 항공모함을 띄워놨단 말이죠. 거기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올 수 있는 길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사일 정밀 타격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10월 10일 날 요 훈련에서 그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가 이제 군사력이 거기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소위 이제 갈등이 최고조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를 잘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네. 오키나와 열도가 미일 동맹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거기부터 전 남중국해까지 해안선이 완전히 중국한테 뚫리는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안선 그쵸, 천 몇백 그쵸. 킬로가. 예. 그러고 나서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도 지금 싸우잖아요. 뭐 네. 항행의 원칙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남중국해가 국제적으로는 공해라고 우리가 이제 퍼블릭 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는 공공의 바다이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가 호주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 소위 쿼드라는 시스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묶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위 중국을 가둬놓기 위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중국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뚫리게 되면 결국은 중국은 그걸 뚫고 태평양으로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1대1로 이제 태평양 몰래 그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시절에 네. 미국을 방문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다 품을 만큼 넓은 바다다. 왜 너희 혼자만 가지고 그거를 움직이느냐. 오, 되게 뼈 있는 예, 말을 그 말을 하는 그때 거네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네. 남중국해 더 크게는 쿼드까지 연결이 되는 그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이 대전략에 큰 손실이 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지역보다 중동 지역보다 미국이 소위 중국이 뚫고 나오는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평양으로 못 뚫고 나오니까 중국이 서쪽으로 간 거를 우리가 1대1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미일 동맹도 뭐 확고하고 미국의 해군력이나 군사력이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못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국도 항공모함 전단을 3개나 갖추게 됐고 그죠? 엄청나. 네. 그럼 뭐 군함은 지금 370척 정도 전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290척밖에 네,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많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뭐 양적으로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두보로서 대만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부터 안 뚫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지엔성 그 예. 일대의 그 전투 구역을 완전히 요새화하면서 일단 유사시에 직접적으로 뭐 대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미국의 접근을 막는다거나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네. 그게 원래 중국이 만든 건데요.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저기를 못 뚫고 나오게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거기가 뚫리면 괌 미군 기지 이런 데가 다 뻥 뚫리는 연속적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적인 어떤 대치 확장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교두보로 활용하면은 훨씬 더 이제 치명적으로 되는 거고 그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의 뭐 반도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고요. 지정학적 예, 지정. 자체로도요. 네.